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설득해야 될 건 나야. 내가 나를 의심하지 않을 만큼 설득할 수 있어야. 네, 고민 상담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34살 여자입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10년간 회사 생활을 하다가 코로나가 터진 시점에 유급 휴가를 맞게 되고 그렇게 쉬게 되면서 생각보다 길어진 코로나 탓에 월급은 나오지만 일은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극심한 우울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1년은 아무 일도 안 했음.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운동이라도 열심히 하자는 생각에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을 따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게 힘들었지만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1년 뒤 원래 직장에서 코로나 종료로 인해 복귀 명령이 떨어졌고 하던 필라테스를 접고 다시 직장을 다니던 중 너무 현타가 와서 그만두고 부산으로 와서 필라테스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첫 필라테스 직장이 꿈의 직장이었던 걸까요? 부산에 와서 일해보니 매출 압박도 심하고 급여도 너무 적어서 당황스러웠지만 이왕 하기로 한 거 1년을 다녀보자 하고 열심히 다녔어요. 이전 직장은 급여도 생각보다 괜찮았고 매출 압박도 없었고 했나봐요. 하지만 1년 후에도 급여는 오르지 않았고 센터에서 돈을 많이 받고 싶으면 하루 15시간씩 수업을 하라고 했어요. 내 시간 없는 상황들과 현실적인 문제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퇴사를 하고 내일 배운 카드로 새로운 도전을 위해 학원을 알아보던 와중 한 지인이 그러더군요. 나이가 적은 게 아닌데 너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냐고요. 그 말을 듣고 와서 집에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제가 무모한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34살이면 아직 뭐든 도전하고 뭐든 배워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그 생각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원래 남이 한 말에 잘 휘둘리지 않는 성격이지만 저도 속으로 무모하다는 생각을 조금은 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나봐요. 하루하루 두려움이 커져 뭐 하나 제대로 도전하는 것에 힘겨워지네요.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누가 날 신입으로 써줄까 하는 마음이요. 그냥 다 때려치고 다시 예전에 하던 일로 돌아가서 다녀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부산에서 가족들과 계속 가까이 살며 왕래하고 지내고 싶어요.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부산을 벗어나야 하거든요. 제가 아직도 너무 어린 생각을 가지고 무모했던 걸까요? 글이 정신이 없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여튼간에 결과적으로는 이거죠. 나이 먹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 하는데 내가 지금 아직도 생각이 어려서 그냥 무모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이 한다.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좀 듣고 나니까 나도 덜컥 좀 현실을 깨닫는 느낌이라서 현타도 오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나는 근데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분이 조금은 뭐라 그럴까, 무모하다기보다는 생각이 짧다의 개념에 가까운 것 같아.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그 누렸던 행복을 너무 단순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전도 조금은 단순하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내가 이제 직장에서 놀고 있으니까 코로나로 인해 놀고 있으니까 뭐라도 해야지 하고 필라테스를 배워서 필라테스 강사를 했는데 그때가 너무 행복했네. 그래서 직장에 복귀했는데도 그때가 진짜 행복했었는데 직장 다니는 거 쉽지가 않네. 때려치고 필라테스.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행복만을 기준으로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왜 행복했는지에 대한 깊이감은 없다고 느껴져. 그래서 내가 필라테스 강사를 할 때 왜 행복했을까? 급여 부분과 뭐 이런 부분과,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런 섬세한 고민들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나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 전체적인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모하다라고 스스로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현실을 어느 정도 배제했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이 앞부분에서도 얘기했듯이 그저 행복에 사무쳐서 필라테스를 선택이라고 내가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뒤에 가서 결국에는 그 지인의 한마디에 나이도 있는데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 라는 그 한마디에 나 무모한가? 하고 흔들려. 이거는 결국에 이 사람은 그저 도전이라는 개념만 보고 달리고 뭐든 할 수 있지! 긍정적으로만 생각한 거다 라고 나는 보여져요. 그저 긍정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을 짚어주는 사람이 나타나자마자 나 무모한가? 라고 흔들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현실적인 부분을 배제하면 안 됐는데 일에서 느끼는 행복감은 월급이며 시간 활용이며 나의 워라밸이며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주는 행복인 거지 그 직업만이 주는 행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일하고 싶은 인간이 어딨어요. 나는 일하고 싶어하는 인간들은 결국에는 사회적인 영향에 의해서 선택하는 거지. 다들 쉬고 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잖아. 돈 걱정 없으면 하고 싶은 거 할 거잖아. 직업을 갖는 게 아니라 그림도 그리고 싶은 만큼 그릴 거고 노래도 하고 싶은 만큼 할 거고 사람을 돕는 일도 돕고 싶은 만큼 도울 거고 운동도 하고 싶은 만큼 할 거고. 그죠?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체제 자체가 이 문명과 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즉 직업은 내가 하고 싶은 것, 직업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만으로 선택하는 건 아니다. 강제성이 분명 존재한다.
직업이라는 이름은 결국에는 강제성이 부여된 단어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을 가질 때는 당연히 현실적인 부분들을 배제해선 안 돼요. 워라밸, 뭐 월급에 대한 이런 것들, 뭐 그리고 일에 대한 성취감,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뭐 등등등 재미, 어떤 유쾌함, 그리고 직장 동료들 간의 어떤 시너지, 그리고 직업적 특성에 의해서 내가 내 성격과 얼마나 맞는지 이런 것들을 무조건 고민해 봐야 되는 건데 우연찮게 필라테스 했는데 너무 행복했네? 이게 나는 행복한 길인가 보다. 너무 단순하게. 그리고 회사는 너무 힘드네? 그 행복이 좋았는데 그건 돈도 벌고 행복한데 이건 돈을 버는데 불행하네? 그럼 돈 벌고 행복할 수 있는 거 선택해야지. 틱 선택하고 이 직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모든 직장이 똑같을 거라는 너무 간편한 생각, 너무 단순한 생각이 만들어낸 오류가 발생하고 또 긍정적으로 괜찮아. 뭐든 도전해서 다시 새로 시작하면 돼. 처음에 필라테스 했을 때 느꼈던 행복처럼 그걸 찾으면 되지. 이런 긍정적 마인드 너무 단순해요. 현실을 배제하고 있으니 현실적인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거라 나는 생각해. 본인이 현실적인 부분을 배제하지 않고 그것까지 잘 계산해서 어떠한 도전을 해. 그러면 누군가의 현실적인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우리 PD님도 원래는 내가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는 말렸어요. 야, 네가 솔직히 말해서 특출나게 뭔가 잘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외모가 특출나게 화려한 것도 아닌데 뭘 바탕으로 네가 그걸 해서 돈을 벌 수 있겠냐, 먹고 살 수 있겠냐. 그리고 그 직업이 얼마나 생명이 얼마나 긴 직업이겠냐. 정상적으로 직업을 갖고 회사를 다니는 게 낫지. 이렇게 말렸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직업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현실적인 부분을 배제하지 않았어요. 내가 과연 이거를 했을 때 얼마를 벌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최소치 얼마가 벌어졌을 때 내 생활이 가능할까? 그리고 내가 이걸 하면서 행복감은 얼마나 느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직업을 길게 봤을 때 내가 어떤 방향성으로 이 직업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 성장 가능성은 얼마나 있으며 내가 만약에 이거에서도 답이 없었을 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까지.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은 날 다 고려하고 선택한 게 방송이었어요. 그러니 우리 PD가, 내 친구인 PD가 처음에 현실적으로 야 네가 이래서 이랬을 때 저랬을 때 라고 했을 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계획이 있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나는 이걸 이끌어올 수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고. 이게 없으면 흔들리는 거야. 막상 그러고 보니까 내가 너무 현실성 떨어지네. 맞아. 내가 그러고 보니까 이거 준비도 안 됐는데 만약에 이러면 어떡하지? 만약에 나 도전해서 잘하면 또 찾으면 되지 했는데 진짜 결국에 못 찾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압박이 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 회사에 가면 어떠한 프로젝트를 맡으면 그 프로젝트를 맡은 사람이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PPT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 과정을 가져. 상세하게. 왜 그럴까? 필요한 거야. 생각 대충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일이어도 그 정도까지 구상이 돼야 돼. 회사에서 프로젝트 발표하듯이 내 인생에 어떠한 계획을 잡았을 때 프로젝트에 대한 PPT가 내 머릿속에 훤하게 구성이 돼 있어야 돼. 그 정도는 있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설득이란 단어를 타인한테 쓰는데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설득해야 될 건 나야. 내가 나를 의심하지 않을 만큼 설득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설득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자료가 이만큼 필요하다고. 누군가한테 발표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시키니까 월급 받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설득하기 위한 PPT가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너무 생각 없이 사는 거야. 나조차도 그렇게 계획 없이 하는 사람이야. 나도 진짜 MBTI 검사하면 극 P로 나오기도 하고 막 P 막 90 몇 프로 막 이렇게 나오고 막 이럴 때도 있어. 근데도 나는 내 머릿속으로 적어도 내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는 구상을 해. 뭐 PPT 만들고 메모장에 기록하고 이런 건 안 해도 내 머릿속으로 내가 수만 가지를 고려해 보고 선택을 해요. 꽤나 상세하게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을 해요. 나는 청사진이라고 하죠. 예전에 내가 안정환 선수였나 어떤 축구 선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선수한테 축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했어. 그랬더니 그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어. 생각하는 거요. 세상 모든 축구 선수들은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운동해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하세요? 청사진을 그려요. 어떤 청사진이요? 항상 눈을 감고요. 왼쪽에서 공이 빠르게 오면 나는 그 공을 받아서 슛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골대 앞에 서 있는데 공이 왼쪽에서 빠르게 오면 나는 어떤 동작으로 해야지.
공이 떠서 공중볼로 빠르게 오면 난 어떤 동작을 통해서 공을 받아서 슛을 해야지. 수비수가 앞에 2명이 서 있으면 난 이렇게 동작해서 슛을 해. 이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를 머리로 계속해서 되뇌이고 있대. 하루에 몇 시간씩. 그리고 그 과정을 꼭 한대.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축구 경기장에 들어가면 그 상황이 왔을 때 받아치셔서 골을 넣을 수 있대. 불안하지 않대. 공이 날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생각해놓은 그대로 행동을 한대. 그 다음에 그대로 했는데도 막히면 그 다음에 수정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많은 축구 선수들이 몸을 갈고 닦는 데만 시간을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프로와 프로가 아닌 차이를 봤을 때 이 청사진의 차이가 컸던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 골을 못 넣는 사람과 넣는 사람이 그냥 공 딱 세워놓고 슛 차봐라고 했을 때 오히려 골을 못 넣는 선수가 공을 더 잘 차는 경우도 많이 봤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실전에 들어갔을 때 골을 넣는 선수와 아닌 사람의 차이는 결국에 평소에 머릿속으로 골을 넣는 상상을 해봤냐 안 해봤냐의 차이에서 나온다는 거야. 아주 상세하게. 그러니까 인생에서도 머릿속으로 그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에 대한 청사진을 이만큼 그려보고 결정을 해야 돼. 근데 나는 이 사연 속에 이 사람이 긍정적 마인드와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보일 뿐 청사진을 그리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이 고민 상담의 이 긴 글에서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미 기본은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 행동하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행동력은 가진 사람이잖아. 그렇다면 청사진을 그려보는 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 솔루션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으면 좋겠다.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느낌적 느낌. 깸 깸 깸 깸 깸